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감정평가론 시간 동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잠깐 돌려서 이러한 그 공익사업에서 이제는 어떤 조성되어 있는 택지로 주는 그러한 제도들이 요즘 많이 공익사업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사업에서 어떤 분양권을 주는, 그러니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주는 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분양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토지 보상금하고 또 그 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하고 어, 서로 교환하는 그런 대토보상 제도가 요즘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이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떻게 감정이 이루어져서 그 토지들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익사업을 하면서는 일단 맨 먼저 수분양권을 주는 그 제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이것은 이제 보상은 보상대로 주는 거고, 그 사업의 협조라든가 아니면 그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수분양권 제도가 있고, 그리고 토지 보상금 대신 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그러한 뭐 상업용지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이러한 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대토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세 가지의 그 수분양권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시행을 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수분양권을 주는 제도에는 맨 먼저 이주택, 여기 설명드린 대로 이주택지, 그리고 협의 양도인 택지, 그리고 생활대책 용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간단하게 보면 이주화 택지는 사업지구에 거주했던 그런 가옥 소유자들에게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조성하게 되는 단독주택지를 우선적으로 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고요. 또 협의 양도인 택지는 가옥이 아니라 토지, 이 토지를 일정 면적 이상 가지고 있는 토지를 그 사업에 협조를 얻기 위해서 협의로, 말 그대로 협의로 양도, 협의로 넘긴 이런 사람에게 주는 그 협의 양도인 택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생활을 그 전에 영위했었던 그러한 영업이라든가 뭐 축사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분에게 종전의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업 시행자가 조성하게 되는, 나중에 조성하게 되는 그런 뭐 근린상가라든가 아니면 뭐 상업용지라든가 이런 상업용도의 토지를 분양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는 그러한 생활대책 용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보상, 토지보상법에 있는 직접적인 보상 외에 어떤 간접적으로 수용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금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개발하고 나중에 조성하게 되는 그 토지들을 일반인들보다 우선해서 이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사실상 뭐 우리가 세칭 신문에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뭐 탁지값, 프리미엄이 붙는 부분들이 바로 이 세 가지에 적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바로 이주자 택지, 그리고 협의 양도인 택지, 그리고 생활대책 용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대토보상은 실제적으로 이제 토지보상금과 조성하게 되는 토지를 나중에 대체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약간 제도의 성격은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네 가지가 실제로 수용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일반인들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양권 제도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익사업에서, 그리고 또 지금 3기 신도시에서도 굉장히 이제 수용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결국은 사업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결국은 이런 이주대책, 협의 양도인 대책, 그리고 생활대책, 그리고 이런 대토보상제도, 이러한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업 시행자가 조성하게 되는 택지를 받게 됨으로써 결국은 개발 이익을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보상만으로 끝나는 전 근대적 보상만으로는 현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피수용자들의 그런 불만을 잠재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분양 제도를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또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이주자 택지입니다. 이주자 택지 제도는 토지보상법에 법적 근거가 있어요. 토지보상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그 이주자들에 대한 요건이 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이주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거기에 살고 있고 이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거주 요건은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살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건물, 즉 가옥의 소유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들이 1차적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토지 위에서, 왜 시골에 가보면 다른 사람들 토지 많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 토지에서 건물만 짓고 있는, 건물만 자기 소유인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 보통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가 많겠지만 시골 같은 곳에서는 옛날에 종중토지라든가 이런 데서 토지는 남의 토지인데 건물만 짓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가옥을 소유하고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주거용입니다. 자기 사는 거니까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 이게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 관계법령은, 토지보상법은 관계법령의 고시등이거든요. 보통 고시등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의견 청취라든가 열람공고 뭐 이런 때예요. 그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 청취, 즉 보통 열람공고라고 하는데, 이 열람공고를 거친 다음에 지구 지정이 됩니다. 이때 사업은 확정이 되긴 해요. 바운더리가 이때 지구 지정 때 확정이 되긴 하지만 그 전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 사업을 하겠습니다. 뭐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민들에게 의견 청취를 하는 열람공고를 시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열람공고, 즉 지구지정 말고 그 전에 의견 청취, 즉 열람공고를 하는 이 시점부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시점 1년 전부터 살아야지 이주자 택지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자체가 이래요. 그런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즉 열람공고 등에서부터 계약 체결 시 또는 수용이 되면 수용 재결 시까지 소유하고 거주해야 돼요. 즉 이게 기간이 길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러한 사업을 알리는 그러한 열람 공고부터 계약 체결시까지 거주를 하고 소유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만약에 뭐 어떤 만약 다른 데로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뭐 혼자 사시는 분이 사망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그 실질적으로 당연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어떤 개발이 된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투기용으로 이주자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투기하시는 분들이 좀 뭐 가옥만 싸게 사서 토지는 상관이 없으니까 가옥만 싸게 사서 그 실제로 이제 그 집 열람 공고 막 소문이 돌 때 그 시골에 이제 빈집 같은 것을 싸게 사서 좀 수리를 해서 실제로 이제 거주하게 되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그 공익사업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이주자 제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그 이주자 대책은 원래 법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는 그런 개발 사업이 있으면 그 인근에다가 이주 단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가 뭐 수자원공사 같은 데서 하는 그러한 댐 같은 경우에는 완전 수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주 단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원래 이주 대책이라고 하면 원칙이 그러한 이주 단지를 만들어서 조성해 주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예,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택지 개발이라든가 그런 댐 같은 거 말고 택지 개발이나 뭐 아파트 사업 이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주 단지를 만들지 않아요. 또 본인들도 그걸 원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사업 시행자가 나중에 조성하게 되는 만들게 되는 그 단지 내에 택지라든가 아니면 사업 시행자가 만들게 되는 그 아파트를 그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는 제도가 더 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업지구 공익사업지구 내에 수용당하는 그러한 이주자들에게는 실제로 이주 대책이 원칙적으로는 세 개는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도로라든가 뭐 그 공원같이 어떤 그 나중에 조성하게 되는 거에 택지 같은 게 없게 되면 그냥 돈으로 현금으로 건물 가격에 뭐 30% 해서 600만에서 1200만 이렇게 주는 이주 정착금 제도가 있고요.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주는 제도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뭐 많이 쓰이진 않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로라든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조성되는 토지에 대체로 줄 토지가 없잖아요. 도로라든가 뭐 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주 정착금을 줍니다. 현금을 주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원칙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 이주 단지를 만드는 그 사업지구 외에 별도의 지구에다가 이주 단지를 만드는 건데 이것은 댐 건설 같은 데 외에는 잘 안 쓰이죠. 왜냐하면 그 이주 단지를 만들려면 또 다른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이주 단지를 만드는 건 실제로 잘 안 쓰입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그러한 사업 시행자가 나중에 조성하게 되는 그러한 택지, 단독주택지에 또는 아파트 주택 이것을 우선적으로 주는 그러한 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수분양권 제도는 바로 세 번째 그 사업 시행자의 나중에 조성하게 되는 토지나 단독주택지나 또는 아파트 주택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을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주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택지값 즉 프리미엄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이주자들은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조성하게 되는 단독주택지 중에 가장 위치가 좀 좋고
또 가격도 저렴하게 돼 있습니다. 저렴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공급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보통은 이제 분양 가격에서 생활시설 기본 설치비를 뺍니다. 여기서 생활 기반 시설 설치비라는 것은 원래 이런 거예요. 이주단지라는 것은 이주단지를 만들면 거기에 다른 가격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생활 기본이 되는 상하수도, 통신, 전기 이런 생활 기본 시설 이런 것들은 사업 시행자가 해주는 겁니다. 즉 토지 이주단지를 만들게 되면 토지는 사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피수용자들에게 주는 거고 거기서 그러한 가격에서 그러한 조성하게 되면 이주단지를 만들게 되면 원가가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땅값 얼마에 또 토목 공사비 얼마 또 뭐 들어가는 일반적인 뭐 부대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전체를 에 대한 원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가 중에서 원래 사업 시행자는 뭘 해줘야 되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오수 이러한 생활의 기본시설 설치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서 거기에 그 단지로서 택지로서 이용을 하기 위해 필요하게 되는 생활 기본시설 이것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급 가격은 여기 써 있지만 사업 시행자가 분양하게 되는 분양 가격에 그러한 생활 기본 시설, 전기, 통신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 해당되는 만큼은 제외하고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분양 가격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분양 가격은 감정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조성하게 되는 그런 감정 가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사업지구의 원가, 조성 원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조성 원가 말고 순수하게 들어가는 공사비, 토지비, 이런 소지 가격, 즉 순수한 원가 개념의 그러한 분양 가격이 설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에는 어떤 가격으로 주라는 건 없어요. 어떤 가격으로 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 시행자가 주는 조성원가, 그 택지비, 공사비, 택지비 그리고 공사비, 간접비 다 모두 합쳐서 나중에 유상 가처분 면적으로 나눈 게 조성원가거든요. 원가죠. 쉽게 얘기하면 조성원가입니다. 조성하는 데 드는 총 원가. 이 원가에서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를 빼다 보니까 원가보다도 더 낮아지는 거죠. 원가보다도.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의 한 80%가 되고요. 이주택지 가격이.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의 한 7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택지를 분양할 때는 조성되고 난 이후에 택지를 하게 되면 분양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감정평가사는 지금 분양 시점에서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3년이나 4년 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가 끝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리고 현재 시점이 아니라 도면이 이제 나중에 분양하게 되는 그 택지들, 즉 그 팜플렛에 보면 실질적으로 분양하게 되는 단독주택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택지들의 그 현재 가분할에 대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사들은 현재 시점은 아직 공사 중이니까 공사 현장이지만 그 도면상에서 시식의 승인 받은 그 도면상에서 그 가분할된 면적을 가지고 향후에 단독주택지로 조성될 걸 예정해서 감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감정을 하게 되니까 조성원가보다도 훨씬 높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는 건 조성원가보다 감정 가격은 훨씬은 아니지만 많이 높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성원가의 한 130% 정도까지 감정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조성원가의 130 평균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 그렇지는 않고요. 더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조성원가의 한 130% 정도가 감정 가격입니다. 근데 이주택 택지는 조성원가보다 더 낮은 20% 내지 30% 낮은 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보통 이것만 해도 이주택지 가격이 조성원가의 70% 80% 수준이고 거기에 조성원가, 감정 가격 이렇게 되니까 일반인들이 받게 되는 그러한 감정 가격보다도 약 한 50%가 더 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치도 더 좋은데, 제일 좋은 데로 보통 보상협의회에서 이주대책 부지는 좋은 데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주자 택지를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치가 좋은 데를 뺄 수밖에 없어요. 위치가 좋은 데다가 일반적인 감정 가격보다도 한 50% 이상이 더 싸기 때문에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자 어떤 데는 그래서 직접적인 보상보다도 건물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직접적인 보상보다도 이 이주자 택지 분양권이 즉 딱지값이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받게 되는 직접적인 보상보다도 더 큰 데가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딱지값이 보통 뭐 2억, 3억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주 택지는 어쨌든 거기에 살고 거주했던 분이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는 그 보상의 차원으로서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조성하게 되는 택지를 우선적으로 더 위치도 괜찮고 더 싼 가격에 주기 때문에 그러한 프리미엄 값이 오르게 되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중에 이제 등기가 되기 전에 거래를 허용해 주거든요.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이주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내 분양을 받은 안 다음에 명의를 변경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양을 하기 전에, 즉 사업 시행자가 이주자 대상자로 확정하기 전에 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팔아버리고 아니면 이중으로 팔고 하는 그런 물딱지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주택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주택지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사업 시행자가 아직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면 리스크가 칸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하는 대상자 통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신청을 받고 뭐 하기 때문에 일단 대상자 통지 문서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약 대상자 통지 전에 만약 거래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그러한 그분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사는지 여부, 또 언제부터 사는지, 그 사업지구에 공남공고 이전부터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소유권 관계 이런 것들을 정말로 확인을 꼼꼼하게 하시고서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도 결국 이 사람이 대상자 확정되기 전에 이중으로 파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래할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좀 안전을 하려면 사업 시행자가 이주택지 대상자라고 통지한 이후에 통지문을 보고 하시든지, 그럼 대상자로 적격 통지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실제로 이제 이주택지 추첨이 되고 계약 체결이 됐을 때 명의 변경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 앞쪽에서 거래를 어설프게 했다가는 불이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주자들에게 먼저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협의 양도인 택지가 있습니다. 협의 양도인 택지는 말 그대로 토지에 대해서 토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상 사업의 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은 협의 보상을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계약 체결을 하는 그것이 이제 많이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면 강제로 수용직을 가지 않습니까?
강제로 수용제기를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회 협조를 얻기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용 가기 전에 수용 가지 말고 협의 보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의 원활 협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에 협조해 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조성하게 되는 단독주택지를 우선적으로 분양해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는 게 협의 양도인 택지입니다. 협의 양도인 택지는 말 그대로 토지만 해당이 됩니다. 가옥은 아니에요. 가옥 가진 사람은 아까 이주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주자 택지 되면 뭐 그분 이제 그걸 끝나는 거고, 토지만 가지고 계셔요. 그런 경우에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업에 협조해 주게 되면 협의 양도인 택지를 일반인들보다 우선해서 주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아까처럼 그 기준일, 지구 지정 말고 그런 사업을 알리는 공람공고부터 계약 체결 시까지 소유만 하고 소유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주게 됩니다. 뭐 보통 이것은 그래서 어떤 단체나 법인에게는 안 주고요, 개인한테. 왜냐면 나중에 단독주택지만 주기 때문에 실제로 단체나 법인은 뭐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택지개발 촉진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는 165에서 265까지의 그 단독주택지를 주고요. 도시개발지구는 165에서 330제곱미터, 즉 100평까지 그러한 단독주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감정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의 110%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감정가격이면 이익을 보느냐 하는 분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성원가보다는 보통 저희가 보면 감정가격은 한 130% 정도 됩니다. 100좀 되는데, 근데 이 감정가격은 어찌됐든 그 감정평가사가 그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역시 주변에 거래를 사례라든가 아니면 표준지 공시가를 가지고 어찌됐든 나중에 조성하게 되는 단독주택지랑 유사한 그러한 가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반영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평가사들 입장에서는 이 가격 자체가 나중에 완전히 조성된 그 상태보다는 적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가격이 한번 감정 가격이 형성되면 이 감정 가격은 표준적인 가격이 제시가 되는 건데요, 실질적인 거래 가격은 더 위로 갑니다. 더 위로 가요. 감정 가격부터 아까 뭐 보통 말씀드렸죠, 한 130% 정도, 뭐 보통 평균이 그렇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뭐 2배 이상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위치에 따라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한 감정 가격보다 130% 정도에서 거래도 되고 뭐 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 양도인 택지 같은 경우에 보통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감정 가격인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협의 양도인 택지도 전매가 된다고 하면 보통 30-40%더 위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딱지값이 프리미엄 형성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협의 양도인 택지도 어찌됐든 이제 뭐 일반인들보다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죠. 또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의 110%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조성원가보다 감정 가격은 130% 정도 되고요. 거기에 또 그 거래되는 이 가격은 20%에서 30%더 됩니다.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있고 감정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도권보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수도권 같은 경우 협의 양도택지는 뭐 하는 1억에서 2억까지도 그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감정 가격으로 가기 때문에, 감정 가격보다는 보통 한 20-30%가 보통 거래 시세고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 양도인 택지도 그러한 그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양도인 택지는, 근데 이 협의 양도인 택지는 어쨌든 이제 토지부상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택지개발촉진법 종전에 지금 사문화됐지만 택지개발촉진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도시개발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익사업에서는 뭐 여건만 된다면 단독주택지가 여건만 많이 있다면 거기다 협의항공 택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나 뭐 이런 데서는 단독주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행은 별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같은데 일반 공익사업인 경우 환지사업 말고 공익사업인 경우에 그런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주택지 협의항공택지 받고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생활대책용지입니다. 생활대책용지는 말 그대로 생활대책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공단공고부터 영업을 해왔다. 또 일정한 면적, 보통은 뭐 3,000제곱미터 뭐 이상 뭐 이렇게 영농을 했거나 또 아니면 영업을 했거나 축산을 했거나 이런 생계 대책으로 영업을 해왔던 그런 분들에게 이 보통은 이게 이제 보통은 20제곱미터에서 28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지금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대책용지는 특징이 뭐냐면요, 어디 법령에 나오질 않아요. 물론 뭐 기업도시 특별법하고 평택지원법에 좀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일반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보상은 법률로서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그 정당한 보상에 들어가는 거냐 안 들어가는 거냐 하는 문제가 계속 대두는 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은 그 사업 시행자가 그러한 생활대책을 주겠다고 해서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이것도 정당한 보상에 들어가는 걸로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어떻게 주느냐면 상업용지 등을 주는데 보통 임차인 같은 경우는 20제곱미터고요. 6평으로 지금 6평 정도 되죠. 그리고 27제곱미터. 보통 9평 정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런 생계를 유지하던 분들이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혼자는 못하죠. 왜? 보통 상업용지는 보통 200평이 넘습니다. 조성되게 되면 나중에 근세를 근린 생활용지를 준다고 해도 보통 그게 한 100평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럼 뭐 6평 내지 8평 뭐 이렇게 받는 분들이 이것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면적의 보통 한 90% 이상 되는 사람들을 끌고 와야지 되거든요. 그게 이제 법에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의 지침에 의거해서 주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의 내부 지침에 의해서. 그 내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각 개발공사 그리고 뭐 LH, SH 이게 조금씩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생활대책 용지입니다. 이것도 법령으로 근거를 마련해야지 이것을 정당보상이라고 하면서 사업시행자마다 조금씩 다른 것은 좀 문제가 좀 있죠.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6평 내지 8평을 받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필지 즉 100평이면 90평 정도의 그 조합원들을 모아야지 그 조합이 그 상업용지나 생활용지나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조합이 형성이 안 되면 실제로 받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런 조합들을 서로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보통 한 20명, 좀 큰 상업용지는 20명, 보통 한 15명 이상이 모아져야 됩니다. 모아져야 그 조합을 만들고 조합장을 만들어서 그 생활대책 용지를 들어오는 거죠. 뭐 조합끼리 입찰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들보다는 우선적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보통 그 상업용지 같은 경우를 감정 가격으로 줍니다. 그래도 위치도 좋은 걸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서도 딱지 즉 프리미엄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업용지나 이런 부분들을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이 위치도 좋고 또 감정 가격으로 뭐 실질적으로
조합이 몇 개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뭐 수의계약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생활대책용지를 두세 개 놓고 조합이 두세 개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뭐 입찰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네들끼리 담합이 되겠죠. 두세 개밖에 안 된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대책용지도 거의 뭐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거의 공급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단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합이 여러 명이 모아서 조합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조합이 분양을 받으면 결국은 그 조합이 나중에 건물을 져서 뭐 10평, 뭐 10평이 되겠죠. 3, 4층 져가지고 뭐 10평으로 뭐 자기네들이 건물을 해서 상가를 짓든지 뭐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그 조합이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합이 분양을 받아서 조합이 뭐 여러 명이 그렇게 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생활대책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그런 상가를 할 수 있도록 또 대부분 소상공인들이니까 상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대책 용지도 결국은 일반인들보다는 우선적으로 상업용지를 감정가격에 주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감정가격보다는 시세 가격은 보통 20% 30%그 위에서 형성이 되고 위치가 좋은 것은 그 이상입니다. 위치가 좋은 감정가격이 감정가격으로 하더라도 아주 그 각지라든가 이런 데는 실질적 거래 가격은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 경험으로 보면 생활대책 용지 자체가 감정가격으로 가져가는데 거래 시세는 그 감정가격을 가져간 그 거래 시세보다도 50% 60%보다 더 거래가 되는 걸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딱지값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개인한테 돌아가는 그러한 금액은 뭐 많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상업용지를 감정가격에 위치 좋은 것을 우선적으로 갖는다는 차원에서는 이것도 생활대책 용지도 그러한 우선권이 주민들에게는 그러한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도, 이주택지, 협의형택지, 생활대책 용지는 사업 시행자가 조성하게 되는 단독주택지, 상업용지를 일반인들보다 우선적으로 또 위치도 더 좋으면서 적어도 최소한 감정가격 정도 수준으로 우선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프리미엄들이 형성이 되고 또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수분양권 제도와는 약간의 차이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우리 3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이제 지금 대토보상 제도를 많이 요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실제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용당하면 물론 뭐 정당한 보상을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공익사업에서는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입니다. 그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가져가는데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나중에 입주되고 나서 또 그 이후에 계속 개발로 인한 이익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수용당하고 이제 모든 것을 마치는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조성하게 되는 이 토지를 대토로 보상을 받게 되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토지 보상금을 초기에 지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사업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사업을 진행되게 되는 그 토지를 분양받게 되는 거니까 사업 시행자는 초기 분양이 자금 압박이 완화되고 사업 보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대토로 보상을 받으니까 나중에 개발이익도 누질 수가 있는 그런 윈윈의 전략인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대토보상제도가 지금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토보상제도가 시행된 건 오래됐어요. 됐지만 사실상 이 대토는 전매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분양권 제도들은 전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딱지가 프리미엄이 형성되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전매는 안 됩니다. 뭐 나중에 현금으로
전환을 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의 명의 변경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방에서 그동안 수도권에서도 별로 활성화는 안 됐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3기 신도시가 뭐 수도권 같은 데서는 이 대토보상이 그동안